그리고 IMF가 큰 덫을 놨네. 야, 나 이 기사 보고 재밌었어요.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 OECD 1위라고 전망했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우리나라 1위를 한다고?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노무라 정권은 코로나 사태 최악의 경우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12.2%. 이 말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랑. 그렇죠. 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성장률이 1등이 될 거라며. 근데 노무라 정권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 재수 없을 때 마이너스 12%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OECD 국가들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등수로만 1등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IMF가 왜 이랬죠? 아, 이거 덫입니다. 덫. 아. 한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개돼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찍은 한국의 개돼지들이 많은데 이 개돼지들에게 봐라! 미국이 우리를 칭찬했어! 문재인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하는 거 그대로 냅둬. 이렇게 하는 건데 IMF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WHO 4억 달러도 회수해버린다고. 이제 지원 안 한다라고 트럼프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강기훈 대표가 얘기했던 반중 친미, 그 다음 미국과의 공조 부분을 이제 질문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건데, 자, 한국에 우파 사람들이 있으면 미국은 그 우파를 돕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울 것 같아요? 안 도울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안 돕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파라고 해서 돕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미국의 정가가 한국에 미국을 지지하는 우파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우파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주냐? 안 합니다. 그 나라 국익에 도움이 돼야죠. 그렇죠. 미국 정가, 미국의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좌파가 득세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요? 좌파가 득세도 돼요. 네. 굳이 우파 안 도와줍니다. 네. 왜? 그 잘못 외세 그거 개입했다가 그 무슨 제국주의 침략이었던 미제국주의라는 등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개입 안 해요. 미국은 뭘 보느냐? 반중하냐 안 하냐. 그렇죠. 반중하냐 안 하냐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선 어떤 게 국익에 도움되는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파들이 좀 안일하게 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 물론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은 합니다. 그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버리지 않느냐, 네. 어떻게 한반도를 지키냐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파 사람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혈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한국을 지킨다. 개소리 떨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그렇게.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베트남전이에요. 그렇죠.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이 미국이 처음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소위 베트남의 우파라는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무능하고 그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베트남군이 그럼 무장이나 이런 경제력이 약했느냐? 아니요, 강했어요. 맞습니다. 미국이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베트남한테 미국이 갖고 있던 모든 무기를 주고 갑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세계 3등인가 4등이었어요. 미국 맞습니다. 1등, 소련 2등, 그 다음 베트남. 그렇죠. 세계 3등의 국방력이었어요. 네. 그만큼 미국이 갖고 있던 모든 장비한 무기를 다 주고 갔어요. 네. 이거 갖고 싸워. 네. 너희들 이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베트남의 그 무능한 정권들이 그걸 베트공한테 팔아먹는다던가 전쟁을 안 하고 도망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이없게 함락된다고요. 네. 망했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내부의 간첩도 막 네. 드글드글했고요. 그래서 망한 거로. 미국이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포기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미국이 그렇게 베트남을 포기했으면 미국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포기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네. 미국이 인도 차이나를 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에 미군이 파견된 거였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철수한 이후에 미국은 인도 차이나를 포기했느냐예요. 네. 안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호치민과 함께 중국 모택동의 군대가 베트남 침략하는 거를 막습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가 인도 차이나 반도로 쳐들어와서 인도 동남아시아가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는 걸 막아요. 거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캄보디아에 미친놈이 있었잖아요. 킬링필드 영화에 나오는 배경. 네. 거기 그 캄보디아 정권이 친중 정권이었어요. 호치민이가 캄보디아를 쳐들어가서 그 정권을 물리치고 친베트남 정권을 세웁니다. 물론 공산당 정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으나
친중화 되는 거는 막아내요. 그렇죠. 네. 그럼으로써 미국도 100% 성공은 못하지만 50%의 성공은 거둡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가 중근동입니다. 근동. 네. 중근동 지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석유 때문에 그래요. 맞죠. 당연히 그렇죠? 석유죠. 이거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미국이 중근동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동에 있을 때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라는 팔레비 정권이 있었어요. 팔레비 정권이 제 기억으로 79년도인가 아마 몰락할 거예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78년인가 79년인가 그때쯤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네. 팔레비 정권은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팔레비 정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지금의 그 종교 국가인 호메이니가 나타나서 이란의 이슬람 이제 그 원리주의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네. 미국이 그때 당시에 그런 팔레비를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하는 거예요. 도와는 줬죠. 네. 도와는 줬으나 이란 국민 자체가 호메이니를 막을 만큼의 역량이 부족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팔레비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미국이 군대를 파견한다던가 뭐 이렇게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다? 아무리 친미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미 정권이 좌파에게 위기에 닥친다 하더라도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한다던가 어떤 정치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예요. 물론 도와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거기에 100%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 사례로 보여집니다. 아, 지금 진짜 심하네요.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례를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모든 것을 미국이 해준다. 미국이 있으니 걱정 말아라. 우파 사람들 방송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안 합니다. 그렇게. 네, 안 해줍니다. 미국 애들의 생리를 읽으라고. 절대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다? 바꾸는 거는 그 국민이 스스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국민이 스스로 바꾸는 게 실패하면 미국은 어떻게 하게 되냐? 플랜 B로 나갑니다. 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플랜 B가 뭐였습니까? 결국 베트남의 그 자유민주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공산당을 못 막았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했던 것은 공산주의자였던 호치민을 이용을 해서 공산화까지 막지는 못하지만 중국화를 막는데 호치민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랬고, 이란 같은 경우도 팔레비 정권이 아무리 친미였다 하지만 팔레비 지지자들과 그 세력들이 무능하고 부패했었거든요, 거기도. 네. 그래서 그 무능과 부패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면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니까 정권이 뒤집혔고, 뒤집힌 상태에서 그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근동에 세 판을 짭니다. 아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호치민을 이용해서 그거를 중국을 막았다 했잖아요. 이 중근동에서는 그 경계의 대상이 소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엔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중근동 침략을 막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란을 분쟁 지역화시킵니다. 맞습니다. 전쟁의 불바다를 만들어버렸다고. 네. 전쟁의 불바다를 만들므로써 이란 주변에다가 미군 기지를 왕창 깔아놓고서 이란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네. 호메이니 정권은 친소련 정권이에요. 네. 이거 밀렸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차선의 방어책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친미 정권, 쿠웨이트를 친미 정권,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도 초창기에 친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을 친미로 만든 다음에 사담 후세인에게 대량의 무기를 줘서 사담 후세인으로 하여금 이란을 침략해서 이란과 이라크 국경의 유전지대를 장악시켜서 호메이니 정권이 기름이 없는 가난한 이란 국가를 몰락하게 해갖고 다시 그 자기 편을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쳤지만 물론 사담 후세인은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그 미군 기지가 중동에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전략을 펼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선거가 이번에 좀 밀렸다고 하지만 완전히 밀린 건 아니고 조금 애매한 판정승은 저쪽이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압승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보궐선거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2년 뒤에요. 네. 2년 뒤에는 보궐선거가 있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새벽당은 그러면 보궐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동시에 내보내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거 돈 많이 들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 얘기 해도 됩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뭐? 그 얘기했던 거. 아니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네.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나한테 귓소리 하면 다 들려. 아, 그래요? ASPR인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속삭이는 거야 나한테? 이런다고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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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적을게요. 적어? 네. 그래. 뭘 적으려고? 뭐 날 보고 대선 나가라고? 왜 그래? 나는 만주에서 대통령 할 거라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김정일 위원장님 모셔올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김정일 위원장님은 내가 대통령까지는 모르겠다. 대선 후보까지는 모르겠는데 경선까지는 어떻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보자고요. 있어 하셨죠. 나는 만주에서 해야 되는데 이 코딱지만 하는 포경 수술을 안 한 것 같이 생긴 한반도 끝자락. 왜? 다 표준어만 썼어. 표준어. 고래 잡는단 말도 안 썼잖아. 끝자락 같이 생긴 이러한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을 해? 만주. 어떻게든 대선에서 흥행이 돼야 되거든요. 대선에서 흥행이 돼야 되고 그 흥행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때 후보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야 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님 같은 분이 경선에 나가면 이제 그 당시에 좌파를 이길 수 있는 흥행에는 거의 100%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본인 능력이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2022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을 보고 간댔잖아요. 단 2022년까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적화되는 것만 막으면 선방이다예요. 그래서 제가 백석 나오면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일단 지켜졌고 보궐선거가 있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 미국은 플랜 B로 들어갑니다. 플랜 B는 뭐예요? 결국 한국을 리셋시키는 겁니다. 홍석현이 좋아하는 거 있죠? 한국을 1945년에 대한민국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한국이 전쟁으로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국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안일한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좌파 민주당 찍고 좋아하고 지금 펍에서 지금 술 마시고 헬렐레하고 나이트 걸 나가서 엉덩이 흔들고 지금 어떻게 여자랑 한번 빠뜨려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2년 남았어요. 그 생활 즐길 수 있는 게. 빠떼로는 빠떼로. 배터리요? 빠떼로 몰라요? 레슬링.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2년 뒤에 만약에 미치겠다. 선거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권이 뒤바뀌어서 사회주의 정권화된다. 헌법 개정까지 하는 이런 극단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 불법이에요. 중국이나 개입하지 미국은 안 한다고. 미국은 그냥 간단해요. 그래? 어쨌든 미국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 지역화돼. 분쟁 지역화되면 미군 주둔을 강화시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란처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터 되는 겁니다. 분쟁 지역화되면 미군은 주둔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더 좋은 거리니까. 그리고 전쟁 나면 무기 팔고. 그렇지. 그러니까 좋죠. 뭐 한국이 뭐 전쟁으로 초토가 되든 기아가 되든 그거는 둘째 문제. 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인은 그냥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한 350만이가 됐었어요. 그 중에 150만이 죽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정도는 150만 명.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죽었어요. 그럼 미군이 가서 학살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전쟁 때문에 기아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굶어 죽었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위기가 와서 만약에 그게 중국화가 되고 하는 걸 미국이 절대 좌시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분위기 험악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라고. 나도 약간 제국주의적 그 역사관이라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대국 패권국가가 생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한국이 부국강병을 이뤄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터를 북한 아니면 만주 아니면은 북경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좋다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고 군수물자 만들어서 팔아먹고 하면서 돈을 벌고 불구경 난데 팝콘 먹으면서 싸움 구경하는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거든.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 그 불구경하고 패싸움하는 그 스타디움을 대한민국에 만들고 있어. 너희들 미친놈들이라는 거야.
남이 땅에 만들어야지. 남이 땅에 만들고 거기서 전쟁 나면 우리가 팔아먹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에다 만들고 있는 거야. 미국이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됩니까? 1, 2차 세계대전 때 네. 유럽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무기 팔아먹어서 돈 벌어서 결국 전통적인 서양 열강 국가들 다 몰락하고 미국이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된 거라고. 일본도 6.25 전쟁 때문에 살아났고요. 당연하지.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짓을 해야 된다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무너져가고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지금 전쟁을 하고 어디서 무역 전쟁이나 그 싸움을 해야 되지? 물리적 싸움을? 그거는 북한 아니면 중국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그걸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있네. 그래서 하는 거야. 이런 미친놈 얘기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정신 나간. 정신 나가. 느낌이 안 사는데. 네네. 그랬고 이런 크레이지 같은 놈을 봤나? 어쨌든 다음번부터는 러시아 말로 욕을 할까 차라리? 못 알아들어요 제가. 네. 네. 그럼 구글은 알아들을까봐 혹시. 그래요? 네. 비다라스 같은 선거 방송이니까. 선거 끝났는데. 새벽당 방송이니까. 네, 알았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총선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 선거랑. 지금 미국은 동북아의 패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좀 좌파들도 좀 공부 좀 해. 뭐 맨날 제국주의가 어쩌다 하지 말고 니들이 미국을 이길 수 없으면은 미국의 전략을 읽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국민들은 살아남을 건데. 살아남지. 네. 그 대응책이 중국하고 붙는 거냐, 이 비응신 같은 놈들아? 중국하고 붙으면 미국을 상대로 이길 것 같아? 왜 째려봐? 크게 다 보이고 있어, 지금. 왜? 병신은 좀. 병신은 좀이야? 네. 진짜. 내가 다음 주에 나 혼자 방송할 거야, 진짜. 당연히 하시고, 이게 이제 유 위원장님이니까. 알았어요. 네. 자, 동북아시아란 말이야.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대만, 오키나, 일본 열도로에서 길게 전선이 형성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미국이 일본을 압박을 해서 주1 미군 주둔비 방위 부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미군 기지 여기 더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일본 내에 반미 정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고, 일본 입장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군이 있어줘야 미군 기지가 분담이 되면서 네. 일본 내에 주1 미군 주둔비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남한을 지금 중국화 시키면서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일본 전선도 뚫린다고. 미군 기지 철수 막 이런 개지랄 떨면서. 그러면서 바로 태평양을 마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이 원하는 제2도련선의 완성입니다. 제1도련선은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거고, 제2도련선은 일본의 관서지방까지 잡아먹는 게 걔들의 전략이라고. 그럼으로써 태평양을 두고 미국하고 중국이 국경을 접하게 되는 이 전략이 지금 중국의 전략이라고.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네. 한반도와 대만과 오키나와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분할 편성함으로써 이 압박을 해서 중국이 절대 태평양 나갈 수 없게 하는 게 미국의 기본 방침이에요. 이 기본 방침을 대만도 미국에 협조하고 일본도 미국에 협조하고 대한민국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안 하면 뭐 방법이 없지 뭐. 응? 망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생기는 거예요. 베트남 사례를 시나리오로 본다면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 그렇죠. 김정은만 반중친미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문제는 반중친미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내가 이거 예전에 이 얘기했더니 또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또 개거품을 물더라고. 네, 거품 물었어요? 김 박사 저 새끼 저거 종북주의자다.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비누 먹은 거 아니에요? 예? 비누 먹은 거? 비누를 먹었던 간장게장을 먹었던. 네, 베트남 사례를 보니까 베트남 사례에서 호치민을 이용했다니까. 결국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됐던 건 중국화였다고. 중국화가 공산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이가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하면은 김정은이만 똑바로 말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남한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올 때 협조해줄 부역 세력이 있느냐? 존나 많습니다. 민주노총, 그 다음에 정의당 같은 애들, 그렇죠. 뭐 산호맹, 뭐 많아.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북한에서 만약에 쳐들어올 때 내부적으로 협조할 사람은 줄을 섰어요.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사파 NL들이 정의당을 아주 놀려 먹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정의당, 즉 정의당은 물론 걔들도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얘들은 중국도 연결돼 있지만 북한과 좀 더 가까운 친한 애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주의 정당까지 완전히 부숴버린 거라고. 그냥 아예 PD는 날려버리고 아예 주사파, 그렇죠. 아예 주체사상과 공상주의에 물든 사람으로 그냥 정권을 아예 교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죠. 좌파 자체도. 예. 그냥 중국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네. 아, 얘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이 이렇게는 절대 머리 못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국인의 머리가 아니다예요. 네. 물론 중국 공산당 당규의 머리겠죠? 네.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한반도는 분쟁 지역화 해가지고 결국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총선의 진다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선에. 보궐선거와 대선의 진다면이에요. 네. 그랬을 때 시나리오 하나, 북한이 그 가능성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란과 같은 사태죠. 이란은 뭐야? 팔레비 정권,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스스로 늘어날 때 막지 못했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란이 반미 정권으로 갑자기 친미에서 반미 정권으로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 국가가 어부지리를 먹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예요.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제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1975년부터가 아마 제가 있었을 거예요. 네네. 있었는데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란은요. 네. 파라다이스였어요. 어. 물어보면은 이란은 어떤 나라야? 굉장히 좋은 나라야. 막 그랬어.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팔레비 왕조가 물론 독재 왕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란 여자들은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심하지 않았네요. 이거 가슴 파인 나시 입고 그 수영장에 가면 비키니 옷을 입고. 율법이 심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이슬람이라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다예요. 네네.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그랬던 이란이 지금 완전히 변신했죠. 온몸을 다 가리죠. 네. 그렇게 변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선택했던 게 이란에서 호메이니 정권이 생기면서 도저히 이걸 바꿀 수 없게 되냐? 네. 이란과 역사적 앙숙 관계에 있었던 나라를 이용합니다. 이것도 EEJ예요. 네. 물론 여기서 소련을 견제한 게 아니야. 네. 결국 EEJ, 똘마니 국가들끼리 고만고만 나라까지 싸움을 시켜요. 예. 이란의 역사적 숙적은 이라크였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문명과 바빌론 문명은 매일매일 싸웠어요. 누가 더 문명적으로 우월하냐 이런 걸 갖고.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호메이니 정권에 예를 들 수 있는 좌파 문재인 친중 정권이 생긴다. 네. 그럼 미국은 누구를 이용할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소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중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빼고 동북아시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누굴까?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일본이에요, 일본. 당연하죠. 일본을 무장시킬 수도 있다고. 내가 그래서 옛날 때 이걸 내가 2006년도, 7년도부터 한국의 역사단체에 네. 그 역사 사람들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박근혜 정권은 조만간 레임덕이 이제 온다. 네.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번 대통령은 무조건 민주당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통 국가를 만들고 그다음 일본의 그 군사적 무장을 돕게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걔는 철저한 친일을 할 것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박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십니까? 민주당이 친일이라 해서. 아니 친일이라는 건 별거 없다. 일본이 원하는 걸 해주면 그게 친일이다. 그렇죠. 일본이 원하는 걸. 일본 우파들이 극우들이 무장하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입니까? 문재인이가 되게 되면은 일본 아베 정권은 정말 좋은 호재를 잡는다. 여태까지 미국은 일본을 무장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의 육군, 네. 미국이 갖고 있는 공군과 해군을 이용해서 동북아 질서를 잡는 게 가장 100점짜리 기본 아이디어인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육군을 해산시키고 네. 미국과 공조하지 않겠다고 땡깡을 피워버리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는 뭐다? 일본이다. 일본 무장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파들은 끊임없이 문재인을 조롱하면서 문재인이를 어떻게 보면 그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네. 엄마가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무덤을 물가에 이게 만들까봐 나 죽으면은 물가에 무덤을 만들어 다오. 네. 하고 유언을 했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물가에 막 했잖아요.
평상시에 말을 안 듣다가 네. 왜 하필이면 그때는 또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일본의 우파들은 문재인을 자극을 해서 소녀상 문제고 독도 문제고 상관없어. 얘네들은 일본만 나면 개고품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확히 일본이 원하는 길로 움직여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를 걸잖아요. 네. 그럼 막 경기를 일으킨다고. 그 독도 문제를 막 떠들어요. 네. 일본이 원하는 건 독도의 국제 문제화예요. 네. 왜 그 국제 문제화를 원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독도가 한국의 땅인 이유는 딱 하나. 네. 미국이 대한민국과 한편이기 때문이고 네. 일본은 2차 세대 패전한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먹음으로써 동해안의 많은 해역을 일본의 영향권 안에 두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독도를 지금 한국 땅으로 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자체가 반미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란 말이야. 아시아 대륙. 그렇죠.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가 독도라는 섬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방어를 지키는데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인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렇죠. 중국 편 들어버리면. 그렇죠. 일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독도 문제를 찔짝찔짝 건드리는 거예요. 왜? 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거든. 그래서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계속 독도 문제를 거는 것이고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다? 문재인은 이번 선거도 얘기했지만 중국 당교랑 손을 맺고서 반일 프레임으로 가야만 선거 이긴다고 해서 계속 떠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허, 잘 걸렸다. 그렇게 해라. 예.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일본도 거기에 불을 지펴주잖아. 네. 그럼 이 불을 지펴주면 국제사회가 누구 편을 들까 하는 거예요? 일본 편. 일본 편 들지. 미국도 일본 편 들죠. 왜냐면 친중하는데. 친중한다는 게 뭡니까? 친중을 하는 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국제사회에 천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거의 99% 동해안으로 쏩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는 좋아할 겁니다. 무진장 좋아합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은 무진장 좋아해요. 왜? 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대응을 안 해요. 사드 배치도 안 해요. 일본이 대응을 하니. 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에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해. 좀 한국한테 좀 해. 그러면 한국은 안 해. 네. 그러면 결국 그 혜택은 누가 받느냐? 일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러면 사드 배치를 만약에 일본에다가 증강 배치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떠한 장점을 갖게 되느냐? 지금 사드 미사일 그 방어의 키로수 이 영역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저쪽 뒤에 있기 때문에 멉니다.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렇죠. 사드 미사일 기지의 방어 킬로미터를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 쪽도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네. 쓰시마 아니면 후쿠오카에 진다 하더라도 네. 여기까지 방어하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북한까지 예. 커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북한까지 커버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 중국 다 보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 일본이 원하는 바라고. 미국도 그러면 좋아요. 나쁠 거 없어. 한국이 안 한다니까 하는 거야. 그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원한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한다고. 그렇죠. 네. 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문재인 친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게 그 사드 미사일 배치를 일본에다가 했다고 해서 완벽한 방어가 되느냐? 안 됩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방위 시스템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일본은 갖고 있죠. 그게 네. 지소미아의 핵심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본은 인공위성으로 레이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 그리고 중국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저기서 어떤 미사일 도발 움직임만 있어서 바로 레이더로 캐치가 되면서 네. 정보가 그대로 후쿠오카가 됐던 스시마로 만약에 사드 미사일 기지가 배치된다면 네. 거기로 정보가 갑니다. 네. 그럼 바로 방어 시스템이 탁 움직여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의 그 시설을 보호할 수 있게끔 네. 어느 정도 시스템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어때요? 일본제 인공위성, 일본에 있는 미사일 기지야. 언어도 같아. 네. 그럼 빠른 대응이 된다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야, 일본은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로비를 할 거라고요. 이게 내가 좀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지금 미국이 뭘 하면 그게 보조를 맞추는군요. 당연하죠. 미국이 중국에서 기업을 빼라. 빼고 있으면 일본도 기업을 빼라. 그 기업 빼는 비용도 지원해 주겠다.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를 손잡자. 그렇지. 이 많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병신 같은 우파들은 일본의 우파들과 손을 잡자는데 기본적으로 네. 원리 원칙상으로도 손을 잡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정책의 디테일을 쳐다보라고. 이 정도 쳐다볼 수 있는 분석가가 우리나라에 있을까? 나 빼놓고? 없을걸? 내가 막 이런 스스로 자화자찬도 해봅니다. 왠지 알아? 그래서 내가 얘기해. 일본의 우파 손을 잡되 개념 좀 잡어. 내가 개념 좀 잡어. 이러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제가, 응? 아니, 말은 재밌는데, 말은 정말 맞는데, 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도, 응. 보통 한국 정서가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시끄러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끄러워. 위원장이 뭐 욕을 안 먹는 그것도 좀 신기합니다. 왜냐? 네. 좀 알고 얘기하래, 알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작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꼭 보면은 나중에 가서 무슨 학위 얘기하고 이런 거짓말 같은, 거지 같은 소리 하는데, 자, 지도를 네. 제가 좀 보자고. 아, 이것들 진짜. 예, 조금, 캄다운. 컴다운? 알겠습니다. 오줌 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조심해야 돼. 네, 자, 네. 자, 지도로 보면서 하자고. 자, 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네. 자, 대마도에 있다. 네, 네. 자, 북한을 카바하는 겁니다. 그쵸? 네. 자, 요렇게, 요 정도쯤 해야지 북한 카바까지 되나? 네, 네. 자, 대마도에 사드 기체가 있다는 가설 하에, 자, 레이더 반경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커야겠다. 북한을 완전히 카바해야 되니까. 네. 자, 요렇게 해야죠. 거의 중국 미사일 기지 다 잡네요. 미사일 기지 다 잡죠. 대련에 있는 네, 미사일 네. 기지. 여기는 중국 레이더 기지까지 다 잡죠. 요렇게 해야지. 완전히 네. 정원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나쁘지 않아요. 네. 손해볼 게 없어. 예. 일본은 이렇게 충분히 제한을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이거 안 봐? 이런 걸 보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일본이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어줄 때 세상에 공짜로 없는 법. 일본은, 아베는 뭘 요청할 거냐? 이거 늘 얘기했듯이 평화헌법 개정을 나갈 겁니다. 당연하죠. 무장론.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건 뭐예요? 일본이 정식 군대, 육해의 공군을 가질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예요. 이게 아베가 여태까지 줄곧 주장했던 것이고 미국의 우파들이 이거를 끝까지 거절했던 것인데 네. 문재인만 이번 국회의원의 선거 대선 이기고 다음번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한 번 대통령이 나온다. 그럼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친미 정권이 나오길 기다리고 하겠냐. 아니야. 결국 그러면 일본하고 손 잡는다니까. 맞습니다. 일본이랑 손 잡으면 어떻게 된다? 보통 국가화. 즉 한국이 이란이라면 일본은 이라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보지만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을 때 사담 후세인이 이겼느냐? 졌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도 승리하지 못하고 이란도 승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고 군대가 돼서 조선을 만약에 침략한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러면은 일본이 대한민국 침략에 성공하겠냐? 못합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동북아시아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완전히 사파전으로 개싸움으로 가는 아주 혼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마치 중군동 지방에서 일어난 사태처럼. 중동 사태처럼 맨날. 중동 사태처럼 되는 거예요. 네.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개판으로 가면 좋아요. 왜? 미국은 여기에 많은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거든. 네. 그러면 주둔시킬 수 있는 병력과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중동에서 옵니다. 네. 왠지 아세요? 중동이 곧 평화가 올 겁니다. 미국이 셰일가스가 개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군대를 좀 줄여도 돼. 네. 다만 트러블 메이커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이란이에요. 네. 이란 이번에 정리합니다. 여태까지는 중동에 트러블 메이커가 한 나라씩은 꼭 있어야만 됐어. 그래야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미군 기지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잘하면요 미국이 이란이랑도 화해할 수 있어요. 단 이란이 반중을 해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야. 그렇죠. 그거 안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이란 지역을 4분 오열시켜가지고 약소국화시키는 전략도 있다고 했죠? 네. 그거 작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문 안 봐서 그렇죠? 이란 지금도 데모예요.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 그리고 이 집은 우한 폐렴 때문에 경제 고립이 되면서 지금 식량도 부족한 상태가 벌어졌어요. 저 이란 정권 지금 위태위태하다고. 이란 정권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한테 살려달라 해야 돼.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살려는 줄게. 대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미국이 이란에 그 정권 안 바꿔도 그대로 있어도 걔가 친미화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중국 편만 안 들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미국 욕해도 돼. 미국 개새끼 시댁 욕해도 되고 다 좋은데 중국하고만 붙어 먹지 마라. 그러면 네 정권 그냥 내둘게 해놓고서 힘 빠진 트러블 메이커로 내둔 상태에서 웬만한 병력들은 다 빼가지고 동북아 지역에 몰빵할 수 있어요. 하얗고가 되겠네요. 네. 이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랜 B예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은 결국 뭐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A는 뭐예요? 북한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플랜 B, 일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싫으면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선 플랜 A지. 근데 이번 선거도 그렇고 다음번 선거 보궐도 그렇고 대선 때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재선이 되고 나면 재선된 임기 4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네. 즉 우리나라가 이번 2022년 선거에서 만약에 못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끝내버리죠. 그렇지. 그냥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일본 식민지 될래, 북한한테 먹힐래. 둘 중에 하나. 없어요. 그 외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개헌 저지선 막았고 이제 만약에 그런데 미래통합당 의원들 몇 명 포섭해가지고 200석 얻어서 발의를 해버린다. 국민투표 붙이면 우리나라는 그냥 사회주의 헌법으로 됩니다. 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50% 넘어가거든요. 좌파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석 막은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최첨단 기술들. 네. 중국이 엄청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기업들 지금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왜냐, 저기 일본으로 간 기업들도 다 지금 한국으로, 미국으로 부르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불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가져가는 거고, 시간은 4년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네. 4년 내에 철수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비용 100%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요. 일본은 중국 진출한 제조업 철수에 2,435억 엔을 할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미국하고 일본과 같이 동조를 안 하면 죽여버려야죠,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나라에 깔리는 중국 화웨이상 5G, 빅데이터 시스템,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 문제거든요. 네. 미국은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회의에서 미국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네. 뭐 가는 기업도 있고 안 가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임기 내에 갈 놈 가고 안 갈 놈 안 가고 네. 결국 나머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셋 버튼 누르는 거야. 그렇죠. 여시제 홍석현이 좋아하는 리셋. 네. 뭐예요? 그거는 뭐 불바다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중국이 가져갈 바에야 부셔버리는 게 나은 거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왜 안 하냐. 근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좋아는 합니다. 근데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부셔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진실된 소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네. 그래서 일본 우익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문재인 좌파입니다. 제일 좋아하겠죠. 그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역학관계를 읽어야지. 적의 적은 직구거든요. 네. 일본의 우익은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고 네. 한국의 우익은 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한국의 우익과 일본의 우익이 같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상하죠? 네. 오히려 일본의 우익은 한국의 좌익과 네. 손을 잡는 게 더 그림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을 환대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좌익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지 학생, 좌파 신문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북한도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우익 입장에 있어서는 네.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아사히 신문은 적입니다. 네. 근데 나 같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아사히 신문은 은인이죠. 네. 그럼 내가 지금 오늘날 그 아사히 신문장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해서 아사히 신문의 우호적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저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적 국익이지만 이거보다도 더 크게 국제 코미테를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거시적 차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세계적 시각이 아니라 지역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네. 한국의 좌파와 일본의 우익은 악수를 하면서 우리 같은 팀 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빨갱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좌파가 똥볼을 넣는 거를 일본의 우익은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거는 아주 객관적 현실이에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